자, 세운고 부교재 10번부터 볼게요. 자, 10번은 조금 옛날 지문, 이거는 거의 10년 다 돼가는 엄청 옛날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문 길이 보면 되게 짧죠. 근데 요거 주제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특히 A1의 mindless,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라는 뜻으로, 여기에 반이어 deliberate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과서에서 몇 번 나온 단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중하게라는 뜻이 되니까 반이어랑 같이 함께 보시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무난하게 계속 나오던 단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중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단어를 유반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약 문제를 출제됐었기 때문에 다른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거나 어휘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문법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만 볼게요. 자, 별거 없어요. 5월이니까 친구 찾아야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나온 거 보니까 친구가 저기 to respond 여기 보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1, 그다음에 투부정사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그리고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2 접속사에다가 그냥 분사 넣어서 이런 식으로 생략 구문이죠. 그러니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지.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while ignoring이냐 ignored냐라고 물어볼 텐데, 사실 while이 나오면 while은 보통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같은 진행형 시간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while 나오면 거의 ing다 이렇게 그냥 공식화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ing 나오는 거고, related to는 뭐뭐 관련 있는, 그러니까 앞에는 matters 수식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needed도 앞에랑 똑같이 앞에 있는 time 꾸며주는 거고, argu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니까 that은 접속사겠죠. 자, 문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자, 22쪽에 근데 하나는 조심해야 돼. 자, 22쪽 보시면 문장. 자, 아까 문법에서는 안 다뤘죠, 방금. 자, 여기 문장 단위에서 다루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따로 문법성을 별표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at the root of trained incapacity. 그래서 이 훈련된 무능력의 root, 근원에서 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명사구가 어디에서 끊기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자동사 is가 바로 뒤에 있는 주어랑 도치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된 무능함의 원인에는 있다, a job,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일치 할 때 요거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수일치 해야 되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장은 배열령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저거 하나만 보면 돼요. 문법은.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21쪽이 아니라 이 지문은 22쪽만 보시면 된다. 사실상. 자, 그리고 내용을 보죠. 자,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꽤 출제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 formal organizations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자, 다국적 기업 같은, 그러니까 뭐 삼성, 애플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은, 이런 공식 조직은 train workers, 근로자를 훈련시킨대요. to perform their jobs. 그들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하도록 유도한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하면 성과를 준답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특정 방식으로 일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when workers are trained to respond mindlessly to the dictates of the job. 그래서 그러니까 dictate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서의 지시사항을 무분별하게 반응하도록, 무분별하게 응답하도록 훈련시킨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risk, 위험을 초래한답니다. 훈련된 무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부정적 서술이죠. 이 무능력은 바로 뭐냐면 새롭거나 조금 특이한 상황들에 있어서 대응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적용이 되지 않는, 아니면 recognize when official rules or procedures,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그
하라고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뭔가 적용이 안 되거나 뭔가 아마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반응하여 훈련된 무능함이 생길 위험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참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 서술이요. 문과 애들이 배우는 사회문화라는 저기 과목에서도 배우는데요. 저런 걸 보통 관료제라고 합니다. 관료제의 단점은 다 위계 질서가 돼 있고 다 공식적인 절차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이 그러죠.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일을 아예 안 해버려요. 왜냐면 자기 책임 소재가 벗어나 버리면 자기가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대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주어진 특정 방식이 아니니까 괜히 해봐야 욕만 먹고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대응이 아예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가 내가 알기로는 막 옛날에 뭐 대리, 차장, 과장, 부장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직급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고 좀 관료제로서의 단점을 조금 상쇄시키고 완화하려는 노력들을 좀 한다고 하는데 특히 네이버였나 카카오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이제 한국 IT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팀장이란 팀원만 있지 직급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보통 막 영어 이름으로 서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이런 훈련된 무능함을 통해서 창의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을 뭔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정해진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서는 최고지.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부분들은 다 무시해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결국 다른 거는 다 무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별로 변화는 없이 그냥 주어진 업무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측면들은 전부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톨스테인 베블론, 우리 베블론 효과라고 아마 비문학에서 본 적도 있을 텐데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얘기하기에 직장 내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amount of thought and time needed to perform a job.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생각들과 시간이 같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직장 내 다양성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의 생산성이 저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도 야 이제 정장 입고 오지 마. 아예 정장을 안 입고 오는 날을 막 특정한다든가 막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반바지 입고 오고 싶은 게 입고 와. 이런 식으로 복장을 자율화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늘려야 왜냐면 업무의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가니까. 특히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싸워야 하는 뭐 LG,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저런 조직 문화를 좀 더 유연화하는데 요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단 젊은 애들이 안 오려고 하죠. 회사를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지문의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조직 내 다양성이 경직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직 내 다양성이 경직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중심 내용 정도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 빼먹네. 어휘.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유반이어를 통해서 단어, 어휘 어디에 뭐 있고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되셨으면 26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지문. 11번 지문은 좀 주제와 관통하는 단어들만 잡았는데, 특히 이제 콜렉티브랑 그 밑에 있는 shared, 맨 아래에 있는 shared 있죠? 요게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A1만 별표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A1에 있는 유반어는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2 언론의 저기 유반어 중에 두 번째 보면 in isolation 오른쪽에 in vacuum 있죠? vacuum. vacuum이 진공 청소기 할 때 그 진공이에요. 아무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죠. in vacuum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vacuum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은 뭐 별거 없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거 다 했던 거네요. 자, 전 뭐. 11번 지문. 이거 11번 지문 왜 편집이 안 되지? 잠시 오류 좀 고칠게요. 자, 미안합니다. PPT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갖고 편집으로 다시 수정하고 왔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11번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A1에 있는 단어만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문법 보면, 문법에 여기 notions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동격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of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요거는 콤마하고 ing니까 분사구문. 자,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문장 독해서 제가 봐드릴게요. B4는. 우쿠슈마가 가정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scientist 주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that 요것도 보시면 we start understanding that knowledge isn't, 그러니까 understand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one 그리고 that 목적어 t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자, 28쪽. 자, 요건 가정법이니까 문법을 좀 볼게요. 자, 문장을 좀 해석해 보면 Scientists not only have labs with students who contribute critical ideas. 자, 비판적인 생각을 기여하는 학생들로 가득 찬 실험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또한 동료들도 있어요. 그 동료들이 누구냐면 are doing similar work.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일을 하죠. 그래서 같이 유사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without whom. 자, 여기서 without whom 해갖고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러시면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out whom.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엄밀히 하면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whom은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여기 없네. without whom에서 여기는 당연히 colleagues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e scientist would get nowhere. 지금 가정법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the colleagues, 콤마 하고 the scientist would get nowhere.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했었죠. without 가정법.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were it not for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ut for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재밌는 게 whom을 써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 즉 colleagues를 가리키는 걸로 해서 whom으로 치환해서 더 축약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추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쓰였다. 그래서 이 문장은 별표 치시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배열영작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지문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문법 문제 출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지문 독해로 가보죠. 자, appreciating the collective nature of knowledge can correct our false notions of how we see the world. 자, 우리가 지식의 뭐한 측면, 집합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 보는 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집합적인 집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걸 바로잡아준다는 거니까 그만큼 집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개개인의 그 업적 같은 거를 되게 높게 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 큐리가 뭘 했든 아인슈타인이 뭘 했든 우리는 다 그 개개인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오늘 이렇게 필기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개인의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correct라 그랬잖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집합적인이랑 개인이 서로 대립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에서 핵심이 나와요. 자, 사실은 그 누구도 혼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업적은 결코 혼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뒷받침을 보면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문장이죠. 과학자들은 막 학생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과학자는 아무 데도 못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and then there are other scientists who are working on different problems, sometimes in different fields. 서로 각기 다른 문제를 다루고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생각이랑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이 협업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once they start understanding that knowledge isn't all in the head, that it's shared within a community. 자,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그래서 결국 영웅은 바뀐다. 그러니까 영웅이 바뀐다는 말은 뭐예요? 영웅은 누구라고? A larger group. 그래서 집단이 해내는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hared within a community가 빈칸 추론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빈칸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중심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순서로도 좀 나올 수 있네요. 순서가 쭉쭉 딱딱 하나씩 한 덩이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끊기네요. 그죠? 그래서 순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6번부터 7번은 결국 뭐냐면 과학자들은 모두 집단을 이루어서 과학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결국 지식은 공동체 이내에서 공유되고 과학적 업적은
협업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래서 협업과 관련된 유의어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아까 가정법 그 문장, 배열 영장 나올 것 같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25쪽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지식은 집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중심 내용, 그 다음에 빈칸 순서, 그리고 저기 단술 배열, 가정법 배열 문장이 배열 영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바로 12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32쪽이요. 자, 요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작년 수능 특강 지문이에요. 그래서 고3 애들이 보던 지문이다 보니까 확실히 앞에 있는 지문들보다 길이도 길고 조금 내용도 살짝 어려워요. 자, 근데 유반이어를 잡으려고 좀 보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호르몬의 특성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A1과 A3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특징은 A1, 서로 신체기관끼리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A3, 그러면서 inhibit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A1, A3를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A4예요. adjust. 그래서 조정시켜준다. 근데 adjust는 계속 매 지문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단어들은 다 한 번씩 봤을 거고, 특히 지금 A3에서 제가 제일 계속 밀고 있는 단어가 hinder, 방해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거 정도만 유의하시면서 나머지 다 잡으시면 되고, 특히 A4에는 adapt, alter, custom, modify는 다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도 괜찮고 문법도 괜찮기 때문에 두 개를 섞은 서술형 출제가 좀 유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볼게요. 자, 콤마하고 ing죠.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there just needs to be a fluid such as blood. 그래서 얘네가 connecting, 연결해 준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blood죠. P가 그래서 연결해 줘요. The site of secretion, 분배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활동하는 행동을 위한 지역 사이를 연결해 준답니다. 자, 그리고 reaching 그러면서 또 콤마 하면서 분사구문이 쓰였죠. 그래서 얘는 즉 혈액은 또 다다르면서 요 데이는 참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그래서 다다른데요. 그 어디에도 혈액이 가는 모든 곳을 다 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사구문과 여기에 있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조어가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조어가 blood고요.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조어는 hormones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차이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는 make, then take. 그러니까 동사 원형 나왔죠? 뭐 이건 중딩문법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런 부정대명사 ones는 복수, 즉 누구 가리키는지 찾으셔야 돼요. Insulin affects cells in the pancreas right next to the ones 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네. cells죠. S 붙었으니까 ones 복수니까 ones 써야 되고요. That secreted it. 그러니까 이건 주격이죠. secret가 secret, 비밀이잖아. 근데 그게 왜 동사로 쓰면 분비하다냐면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 호르몬이 분비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secret가 분비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secreted 한 다음에 stimulating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 그래서 여기에서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는 인슐린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자극시켜요. 그래서 자극을 시켜야 프로듀스 생산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니까 친구 찾기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se hormones stop blood sugar. 그러니까 친구가 stop이냐 falling이냐를 falling이냐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긴 inhibit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억제해야 되죠. 왜냐면 이거 inhibiting 해버린 대참사인 게 그러면은
멈추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억제하는 것을 막는다는 대참사가 돼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버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7 by which죠.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insulin response 인슐린 반응은 정확히 조정된다. to the amount 어떤 양이냐면 by which 그 양까지 the sugar concentration이 has risen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y which에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잡고 by which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문법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이거 근데 생각해 너 강의 찍고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찍을 테니까 저기 원장실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by the amount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뒤에 문장 독해서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this combination of local and distant effects라고 돼 있죠. 복수인데 자동사 즉 주어는 누구냐면 저기 this combination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수일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성이 어려운 건 없는데 짜잘짜잘하게 낼 만한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문법이랑 결부된 어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34쪽 여기 문법성만 잠깐 볼게요. 이건 영작으로는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잠깐 문법성만 보면 결과적 인슐린 반응은 정확히 조정된다. 어느 수준의 양까지 조정이 돼요. 근데 그 양에 의해서 슈거는 concentration 잠깐만 양이래. 이거 양이 선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그 반응에 의해서라고 하셔야 돼요. 그 반응에 의해서 the sugar concentration 혈당의 농도는 has risen 완전히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rise가 자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 이거는 문법상으로 조금 중요하니까 꼭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의미만 보고 12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hormones는 can act 움직일 수 있다. close to where they are made or a long way away.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체내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깝든 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요. 왜 거리는 문제가 안 되냐면 뭐 덕분에 피 때문에 혈액 덕분에 분비되는 즉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과 그 호르몬을 통해서 그 행동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호르몬을 필요한 곳에 옮겨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혈액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they enter the blood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몸 전체를 쫙 sweat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혈액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가는데 하지만 얘네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국지적으로 그냥 국소적으로 전체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에서도 활동할 수 있대요. 여기저기 움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동시에 어떻게 지역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라고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추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보가 두 개예요. 첫째, 어디에든 움직일 수 있다. 아니면은 일부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국소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5번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 분배가 돼요. 그럼 혈액을 타고 세포로 가겠죠. 특히 인슐린이 분배되는 게 췌장 쪽이니까 그러면은 췌장 부분은 blood sugar, 즉 혈당, 혈액에 들어가 있는 당분이 올라가겠죠. 그지? 그러니까 it reaches the liver and muscles and makes them take up some sugar. 그리고 당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간이나 근육 같은 데로 인슐린이 나오면 이제 그거 혈당을 혈액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필요한 당분을 줘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로컬리라고 했잖아요. 로컬리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췌장 부분에 있는 셀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게 바로 그게 분비되는데 옆에 있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호르몬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혈당이 갑자기 왜냐면 혈당을 이제 췌장에서 만들면 얘가 이제 혈압을 통해서 타고 가잖아. 여긴 혈당이 빌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서 계속 인슐린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대? 혈당이 갑자기 팍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준대요. 그리고 인슐린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오는 게 요게 박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도 않게 그리고 과다해지지도 않게 옆에서 인슐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췌장 옆에.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된다? 혈당의 농도에 맞춰서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5번에서 8번은 자, 인슐린이 분비되면 두 가지죠. 혈액을 통해 신체 에너지 공급을 하죠. 근데 그런과 동시에 로컬리라고 했잖아요. 췌장 쪽에 머무르면서 인슐린이 아니라 여기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호르몬은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 기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무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조정을 하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다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 유지한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먼 곳으로 이동도 하고 아니면 생성된 곳에서 가만히 머무르기도 하면서 체내의 기능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근데 이게 박살나. 그러니까 인간은 호르몬이 다고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박살나면은 이제 질병 같은 거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이 절대적이다.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곳에서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호르몬이 신체 기능 유지에 작용하는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 먼 곳까지 가주고 그 다음에 혈액 타고 먼 곳으로 가고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서 지역적으로 기능을 하고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저는 요거 저기 요약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어렵게 나온다면 내용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휘 판단 요약문. 근데 얘는 문법이랑 섞여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지문을 선지를 길게 늘어뜨려서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로 출제될 수 있고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문법이랑 엮어서 빈칸을 채운다거나 조건 영작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의 내용과 문법을 같이 물어보는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2번은 좀 빡세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2번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뒤에는 맞춰서 다시 현장 강의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